자, 이제는 광학 센서에 광학 원격 탐사에 관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곧바로 이제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 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는 이제 파장이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이라는 이런 여기서 보면 여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이라는 확실한 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광원이라는 어쨌든 외부 요인에서 외부적인 물체에서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외부 요인이 여기서 뭐 대부분 태양이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런 전자기파 에너지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 전자기파들이 이렇게 지표면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강도로부터 시작하는데,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나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센서 자체에 이렇게 이 태양의 관계, 이런 태양에 전혀 관계 없어요. 거의 태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센서 자체에 이거 탑재체 이거 이 레이저가 흔히도 말하는 광원이 이 인공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를 그냥 인공위성이라고 봤을 때, 이 인공위성에 여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위성에 광원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자기파들을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발사할 수 있는 광원이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태양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광학 원격 탐사 같은 경우 태양이 있어야지 이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서는 이게 태양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 자체에 광원, 이 이 전자기파를 발사할 수 있는 광원이 있단 말이에요. 광원이 있어서, 근데 이 센서가 전자기파를 발사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인공위성이 이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서는 이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마이크로파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전자기파에서 봤을 때 파장이 1m에서 1m까지의 전파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전자파 스펙트럼 중에 마이크로파만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을 이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원격 탐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의 장점은 이제 파장이 그러니까 약 1cm에서 수십 cm에, 여기 실제로 그런가요? 여기 수십 cm에 여기 보면 주로 사용하는 C밴드나 이런 게 C밴드, L밴드, X밴드가 뭐 그 정도 하네요. 어쨌든 이게 파장이 아까 광학원격 탐사에서 봤던 이 파장에 비해서는, 이거 여기 보면 이 광학원격 탐사에서 했던 여기 파장대에 비해서, 여기 파장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거의 뭐 마이크로미터를 썼었는데, 어쨌든 여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 언어가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서는 이 사용하는 전자기파들이 어쨌든 이거는 인공적으로 광학 원격 탐사에서는 태양이라는 자연적인 광원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기파죠. 근데 마이크로파는 어쨌든 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자기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죠. 예, 이게 절대적인 차이점이죠. 광학 원격 탐사에서는 자연적인 태양이라는 태양이 인공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거지. 자연적인 이런 광원에서 무수히 나오는 이 전자기파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 근데 그 파장대가 굉장히 아까 보셨겠지만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굉장히 파장대가 작죠. 파장이 굉장히 짧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서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파장이 길어요. 어쨌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마이크로파지 않습니까? 이거 전자기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파장이 1cm에서 수십 cm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날씨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왜 날씨 제약을 받지 않느냐? 면은 이게 어쨌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게 파장이 길수록 이게 날씨가 이런 구름 같은 이 구름의 이런 입자들을 다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의 자극을 거의 받지 않아요.
날씨의 자극을 거의 받지 않게 태양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들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름의 이런 구름을 구성하는 구름 입자들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위성 영상에서 보면은 구름의 이 지표면에 이게 구름이 있으면 이 위성에서 위성은 수백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지표면을 촬영하는데 광학 센서에서는 구름이 있으면 이 구름 밑의 지표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로파에서는 이 구름이 이렇게 당연히 마이크로파를 마이크로 센서를 탑재한 이런 마이크로파 이런 센서를 마이크로파를 발사할 수 있는 이 센서를 탑재한 인공위성도 당연히 수백 킬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표면에 이게 그 사이에 구름이 있더라도 지표면을 촬영하는데 이 파장대 마이크로파의 파장 자체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 구름의 입자들 이런 기상 입자들을 다 투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의 자극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표면의 청태적 물리적 특성이 민감하다고 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약간의 표층, 뭐 수목, 건조한 토양, 얼음 등을 이렇게 투과를 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여기 광학 센서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좀 많다고 하네요. 전력 소모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 복잡한 기초 자료 처리가 좀 필요하고 확실히 이게 좀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가 확실히 데이터가 좀 처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그리고 광학 센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좀 공간의 선도가 낮다라는 이런 좀 뭐 단점이라기보다 좀 약간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의 파장 영역 및 특징은 이제 이게 보면은 프리퀀시는 뭐 주파수죠. 주파수고 이게 웨이브렌스는 파장이죠. 광학 센서에서 아까 말한 이 광학 센서의 이 다중 분광에서 봤던 이런 파장대랑 이렇게 이 파장대랑 이거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이게 확실히 보면 웨이브렌스가 확실히 이게 좀 광학 센서에 비해서는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파장대는 이게 이런 파장은 이거 파장은 그렇고 웨이브렌스 그렇다 치고 프리퀀스 진동수는 뭡니까? 1초 동안 이 이 마이크로파들이 얼마나 많이 진동을 하느냐 이 파장대를 가진 이 마이크로파들이 얼마나 많이 진동을 하느냐를 의미하는 게 프리퀀시죠. 그래서 생겼는데 마이크로파의 파장이 직접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그냥 아까 광학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밴드가 뭐 레드 밴드, 레드 밴드, 그린 밴드, 블루 밴드라고 그러고 뭐 인프라레드 이렇게 뭐 다 이름이 다 좀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되게 짧아요. 길이가 이렇게 이게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마이크로파의 이 이름이 뭐 L 밴드, S 밴드, C 밴드, X 밴드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K 밴드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럼 이게 군사적인 이건 어쨌든 인공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만든 마이크로파 전자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끔씩 뭐 전쟁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뭐 레이더에 뭐 이렇게 뭐 전투기 뭐 상대 적군기 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이런 마이크로파 가지고 이렇게 잡는 건데 당연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이 알면 안 되잖아요. 적이 알면 안 되면 이런 전자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이 마이크로파의 이런 이름들을 다 이렇게 이니셜로 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안 들켜야지. 왜냐하면 이런 이 파장이나 진동수를 그렇게 어떤 파의 진동수나 이런 거 알아버리면 상대 적군에서 알아버리면 그에 맞춰서 또 이게 뭐 또 적군에서 이런 이 전자파들을 피할 수 있는 또 전투기 개발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이야 다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예, 이건 다 어쨌든 수십 년 1900년대에 나온 이런 마이크로파드 이거 전자기파라 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름이 이렇게 다 이니셜로 돼 있고 어쨌든 이게 파장이 굉장히 광학 센서에서 사용했던 이 광원도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전자기파에 비해서 확실히 이 파장이 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자기파가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 파장 영역이 다 달라서 이 파장 영역이 X밴드든 C밴드든 L밴드든 여기 보면 있죠. X밴드나 X밴드, L밴드 이렇게 L밴드 확실히 좀 이게 뭐 파장이 좀 기네요. C밴드에 따라서 L밴드가 좀 제일 기네요. 확실히 보면 L밴드가 확실히 긴데 이렇게 L밴드에 따라서 이게 뭐 보면은 이게 파장이 길수록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이게 식생처럼 복잡한 물질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또 잘 이렇게 투과해서 이게 그 식생의 밑에까지 이렇게 본다거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게 밴드 파장이 다른 이렇게 세 개의 밴드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쏘더라도 이 지표를 이렇게 투과한다거나
어떤 특정 지표를 이렇게 투과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표면 이게 뭐냐 반사 이렇게 지표면을 이렇게 만든 특성을 이렇게 다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X밴드로 썼을 때는 어떤 지표면이 되게 잘 나오고 어떤 지표면이 되게 안 나오고 뭐 이게 지표면이 뭐 베지트 식생이냐 뭐 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요. 또 L밴드를 썼을 때도 이렇게 또 다 식생이냐 이렇게 뭐 그냥 일반 평평 지표면이냐 아니면 이런 뭐 투과를 해야 되냐 마냐에 따라서 지표면이 또 이게 다 다르게 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L밴드로 X밴드로 촬영단 마이크로파 위성 영상과 L밴드 가지고 촬영한 마이크로파 위성 영상이 다 전혀 달라요. 또 동일한 지역이라도 동일한 지역에서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시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의 대표적인 종류가 이제 뭐 다른 종류도 있긴 한데 이런 위성 원격 탐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합성 계고 레이더라고 합니다. 흔히들 시네틱 에페처 레이더라고 SAR라고 합니다. SAR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서 합성 계고 레이더는 뭐라고 하냐면 SAR는 뭐냐고 하면은 이건 최초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현재는 지구과학 분야에서 지표면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빙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화산 활동, 뭐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예시를 드리겠지만 화산 활동이나 이런 빙하 지역 이런 거에 3차원 이런 변화 이런 거를 관측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징 레이더로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SAR에 관해서 굉장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원래의 안테나 자체 해상도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원격 탐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테틱 LL을 위한 복잡한 자료 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노이즈가 심하다고 합니다. 해상도는 관측고도 안테나 크기에 무관하며 지표면의 형태 및 물리적 특성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SAR의 해상도 치드 원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테나의 이런 길이가 이렇게 길수록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뭐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는 뭐 전공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안테나가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길수록 이렇게 안테나가 길수록 이렇게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이렇게 레이더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서는 이 안테나의 길이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또 그게 SAR는 이렇게 실제로 SAR는 이거는 뭐 가상의 안테나를 만든다고 해요. SAR는 실제로 매우 작은 안테나를 이렇게 10m도 어쨌든 크긴 한데 어쨌든 매우 작은 안테나를 이용하면서 특수한 자료 처리 기법에 의해서 이거는 뭐 도플러 원리라고 하는데 안테나 이동에 나타나는 도플러 시프트를 이용하여 마치 매우 큰 안테나를 이용하여 자료를 얻는 것과 같은 고해상도 자료 획득이 가능한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 SAR 지역의 영상을 활용한 대전 지역에 촬영했을 때 이런 예시를 이렇게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SAR 영상을 이용한 대전 지역에 촬영했을 때 이런 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 같은 경우 SAR 영상을 이렇게 뭐 이것도 광학 센서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고 CSAT, ERS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이더셋이라든가 뭐 JRES라는 것도 있고 뭐 센티넬 1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센티넬 1도 이게 제가 이거 테이블에 넣는 걸 깜빡했는데 센티넬 1 위성 영상도 SAR 센서입니다. SAR 센서가 탑재가 가능하고 센티넬 1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또 약간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다룰 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획득할 수 있고 또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 같은 경우 SAR 영상의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산림, 지형도 제작, 연안조사, DM 제작, 해양 탐지. DM이 3차원 지형 정보죠. 그 하천, 수문, 극지방, 지진 탐지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뭐 간단한 몇 개 예시만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본의 후지산 SAR 영상 이용해 가지고 제작한 일본의 후지산 DM 3차원 후지산은 이렇게 SAR 같은 경우는 이게 능동형 센서라 가지고 이게 위성에서 어쨌든 위성에 탑재된 광원, 흔히들 센서겠죠. 센서에서 직접 레이저 마이크로파를 발사해서 지표면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또 다시 반사되는 그런 후방산란되는 정확하게 반사 또는 후방산란되는 이 강도를 기록한 거라 가지고 이게 뭐 위성의 이동 속도, 전자파의 발사되는 전자파의 속도와 위성의 위치 뭐 그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전자파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마이크로파가 지표면에 맞고 돌아오는 데서 걸리는 시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 3차원 지형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SAR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사라는 작사에서 일본의 후지산 3차원 지원 정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봤습니다. 다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산 활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화 위성 영상 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관련 출처는 다 표시놨어요. 이렇게 사화 위성을 활용한 벡터 화산 활동 탐지 이런 연구도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사화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극지방 조사, 흔히들 말하는 사화 위성 영상을 활용한 이렇게 빙하, 이거는 다 시계열이죠. 2007년 5월, 2007년 6월, 2007년 7월 이렇게 각각 촬영한 이 사화 위성 영상 가지고 이렇게 빙하 멜팅이 빙하 녹는 거지 않습니까? 빙하의 멜팅 현상을 이렇게 관측하는 이런 연구들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사화 위성 영상 가지고 이게 수계 뭐예요? 물의 이게 하천의 이런 수계를 이렇게 하는 연구들 이렇게 활발히 사화 영상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계 같은 경우는 사화 위성이 어쨌든 이게 구름에 영향 안 받아가지고 이런 홍수나 이런 거를 발생했을 때 이 물이 어디까지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가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화 위성 영상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는 약간 좀 3차원 지형 변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뭔가 이게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토양이 막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칠어지는 이런 토양의 거치기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사화 위성 영상이 많이 활용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상 조건을 이렇게 좀 이게 좀 이 기상 조건을 덜 받아야 될 때, 예,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홍수 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은 이제 원격 탐사, 위성 원격 탐사에 관한 이론 수업 어느 정도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영상 처리 저는 뭐 QGIS를 주로 쓰기 때문에 QGIS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성 영상을 다양한 종류의 위성 영상을 광학 또는 사화 위성 영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수업을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